예. 중국 과정에서는 내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요거 들었잖아, 그지? 요거 하고 세로로 된 거, 그죠? 요거 들었잖아요. 요 내용들인데 요 책에는 그 기준이 여기 몇 쪽이 69쪽이거든요. 69쪽부터 해서 이제 계속 쭉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기초된 게 뭐냐면 요 내용을 먼저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 진도가 나가야 순서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책에서 있는 약튼 뭐 70쪽부터 했는데 69쪽, 70쪽을 좀 더 이해하는 측면에서 자꾸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조금 더 이해하시고 나면 내가 정상적으로 이제 70쪽, 71쪽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시간도 좀 짧고 하루에 뭐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짧아갖고 다른 말씀 드리기도 막 그래요. 그래서 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육친과 십성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인간 심리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사회성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인연에 대한 것, 이외에도 역시 다 보는 거예요. 이외에도. 이까지 육친과 십성으로 보는데, 목화토금수로도 이것을 볼 수는 있죠. 그거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래, 나무는 무엇과 인연이 좋다? 물, 또 태양, 이런 거잖아요. 이러듯이,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들한테의 자연의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결론, 이 통변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십성의 별이죠. 십성. 이제 육신 관계와 십성,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연이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음양오행을 뜻하는 거고. 음양오행이 다시 말하면 상생상극을 이야기한 거죠. 그럼 아직까지 안 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뭐 합형충파해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럼 그것들과의 이제 또 이 관계를 통해서 길흉을 판단하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되실 부분을 보면 또 공천공 참. 자, 우리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요 두 장만 하면, 제가 드린 거 하면은 우리가 이해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는 게 뭐냐면 우리 식상까지 했죠. 식상까지 비견, 요 내용에 그걸 가로된 거 비견 식상 했죠. 재성 했습니까? 재성 안 했나요? 재성의 관계는 그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재성의 관계는 그렇게 있죠. 편재와 정재라고 돼 있죠. 그래, 지금은 편재를 뭘 편재라 이야기한다, 정재를 뭘 정재라 이야기한다라는, 실제적으로 이 내용은 우리 고수한테 이제 지금 시간으로 그 중급 과정이거든요. 그래, 기초 과정에 두 번째 들으신 분은 여기 해당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해를 하시려고 해야 되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고,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들으신 분 이상은 여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편제가 어떤 게 편제고 어떻게 정제라고 하는 내용은 지난번에도 누차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리고 편제는 인연, 편제 정제의 재성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인연은 우리가 아빠도 된다, 아버지. 그 다음에 남자한테서는 여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성이 아버지고 부인이고, 부인 외에 여자친구, 부인은 정부인이라 하거든요.
정제를 남자들한테서는 정부인이라 하는데 편제는 아버지라 하고, 그런데 편제는 정제가 내 정부인이면은 편제는 내 정부인 외에 여친을 뜻합니다. 그래서 재성의 관계는 나의 비견급제 목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극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연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의 인연은 아버지는 자식한테 극 받는 거잖아요. 그래, 극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자식으로부터 뭔가의 제재를 억압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억압당한다는 건 뭔가 하고자 할 때 발목 잡히고 차만 누르고 억압한다는 것은 본인한테는 스트레스겠죠. 그래서 이 자연의 이치적인 것은, 순리적인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자식한테 억압당하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이 자식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게 자연의 이치고 순리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근데 자식이 어릴 때는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 자식이 크니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럼 자식이란 기운이 많아지고 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어릴 때는 그걸 안 받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래 이제 이러한 그 진리, 순리적인 것을 우리 아버지들은 익히 이해를 하면 좋은데, 다 큰 자식, 머리 다 큰 자식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인연이 결국은 깨어진다는 거죠. 이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재성이 정제고 부인에 해당되고, 그죠? 아버지에 해당되면은, 그 다음에 정제를 생해주는 것은 뭐였나요? 식상이죠. 식신과 상관, 그죠? 그래, 결국은 식상은 정제는 부인이고, 편제는 다른 여자거나 아버지니까, 아버지라면 아버지를 낳은 사람은 식상이니까, 그죠? 아버지를 낳아서 식상이, 그러면 식상은 내 할머니도 되겠구나. 그죠? 그럼 정제가 부인인데, 내 부인인데, 부인을 낳은 사람, 낳았다면 생하는 거잖아. 그래, 식상이잖아. 아, 식상은, 아, 장모님도 되겠구나. 이렇게 인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서도, 요건 이제 인연으로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는 여기 보면은 실현 성취의 욕구, 재물력, 거기 돼 있죠. 이런 거거든. 편제는 편협된 재물, 정제는 현금성 재물, 합리적인 재물, 이런 것 뜻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제적 성향은 사업성, 이런 것 뜻하고, 정제는 또박 벌어지는 월급성 재물, 이런 걸 뜻하거든요. 굉장히. 그래 이제 이 식상은 뭐였습니까? 식상의 결과치가 재성이라 했잖아요. 식상의 과정이 이미 재성을 논하자면은 식상을 봐야지요. 식상에 대한 결과니까. 그리고 식상은 재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도 하죠. 사회성으로는. 그래서 식상인, 그래서 내가 하는 일, 기술, 이런 것도 되겠죠. 돈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내는 거. 그러한 것들은. 그래서 재성은 그러한 재물적이고, 그 다음에 식상에 대한 성취 실현의 욕구가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성은 그런 거죠. 자, 성품으로, 심리적으로 어떻습니까? 편제는 아주 급한 성품과 꼼꼼한 성품 일어났죠. 편제는 상당히 이 성격이 급합니다. 편제적 성향은.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주 일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를 뜻하는 여기가 이제 일원이라고. 내 일간지. 그죠? 요 간지. 이제 요거는 이제 나를 뜻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편재가 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편재가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아버지를 여기 위치적으로 또 집이라. 아버지를 내가 깔고 앉아 있잖아요, 또 내 부인은 정제인데,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를 내가 여기 깔고 앉았어, 지금. 애인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깔고 앉아. 또 여기에 대한 의미가 또 달라져, 해석이 또 달라진다고.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성격은 이 사람이 상당히 급한 걸 갖고 있다. 이렇게. 심리성 상당히 급하다. 그럼 만약에 정제를 깔았어. 그 정제는 정부인이죠. 그러면 내 부인은 정부인 현모양처를 깔았네요. 그죠?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의 심리성은, 정제의 심리성은, 편제는 아주 급하고 얼렁뚱땅 잘하고 사업성 기질을 갖고 있고, 이 정제가 깔렸다면 사업할 생각을 하지 말아요. 사업은 좀 얼렁뚱땅 하면서 좀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야 되거든. 너무 꼼꼼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제인 사람은 거의 완벽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아구가 탁탁 맞아야 되거든. 하나하나 모아서 월급을 하나하나 모아가 월세에서 전세 가고 전세에서 이래 단계를 하나하나 높이듯이 그러한 계산적인 사람, 그 철저한 사람, 이러한 사람, 그런 세심하고 꼼꼼하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세심하고 지나치게 세심하고 꼼꼼한 사람은 사업하기 힘들잖아요. 전주다가 다 지나가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품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달라진다. 그래서 사업성과 비사업성.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 된다. 그러나 편재 성향은 굉장히 사교적이다. 편재가.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칸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성, 편관. 편관은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뭡니까? 재성이 생하는 거죠. 재성이 생하는 게 이게 이제 관이다. 관.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성은 편관과 정관으로 나눈다. 그래, 이 관이라면 우리 관청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관청을 이해하셔도 되는데, 그럼 관청 중에 편관은 이 검찰이나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관청, 검찰, 그죠? 법원, 이런 게 있죠. 그런 관청. 정관은 행정을 담당하는 관청,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 동사무소 인근에, 그죠?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그런 곳을 그러한 관청. 그래 이해하셔도, 일단 구분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관은, 자, 우리 인연적으로 본다면 편관은 어떻습니까? 남자들한테는 자식, 그 다음에 여자한테서는 남편, 또 아까 제를 하듯이 또 정관이 정남편이거든요. 정관이. 남자한테 자식이라 하는 것은 정편관 다가 아들과 딸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한테서는 자식을 뜻하고 여자한테서는 남편을 뜻한다. 또는 정관이 정남편이다. 그런데 편관은 아까 편제처럼 정남편 외에 남친, 남자, 그 외의 남자, 인연적으로는. 그래 여기서도 보면은 아까 죄를 이야기했듯이 여기서도 보면 관성은 결국은 이 관성은 나를 극하는 거거든요. 내 입장에서 보면 나를 극하는 거라. 그럼 극한다는 것은 아까 죄는 반대의 것을 극했잖아요. 그래 결국은 여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 남자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나를 극하게 되는 거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죠? 그래 결국은 남자는 자식을 놓음과 동시에 이미 어릴 때는 그 관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아가 자꾸 머리가 커가면서부터 관의 기울이 커지면서 나한테 돌아오는 억압감은 가중된다.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는 있을 수 없다. 그래 단지
자식과 협상해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그죠? 이제 그런 거지. 이제 그 진리를 먼저 억압적으로 하는 이 부자 관계는 틀림없이 깨져 있습니다. 100% 자식과의 부자 관계는 깨져가 있다. 왜냐하면 그 순리를, 그 진리를 역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졌다. 그래서 그걸 알고 소통하게 해라. 정답은 그거요. 그 다음에 여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관성은 남편 또는 남자라 했잖아요. 그래, 남편 또는 남자는, 다시 말하면은 여자는 남자들로 인한 스트레스는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기려고 하면 또 깨진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처럼 소통하게 해라. 이거잖아요. 소통 또는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관성을 극하는 것은 식상이거든, 또. 식상이 관성을 극하잖아요. 이 그림에. 그죠? 그럼 식상은 나한테서는 자식이라, 또 여자한테서는 내가 낳는 자식이니까. 그리고 이 자식이 내 남편을 조절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제 이렇게. 그러면 자식을 통해서 남편이 엄마한테 뭐라고 해서 아마 자식들이 엄마 편들어서 아버지 그만하이소 하고 이렇게 말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이제 이치다. 이제 이래 인연에서는 그런 관계고. 그 다음에 평관은 어떤 것을 사회적으로는 평관은 직장이기도 합니다. 남녀 공이. 직장. 그 다음에 가정도 하나의 관이에요. 가정의 규칙, 부부간의 규칙, 규정. 그래, 이 관이라 하는 게 그렇거든. 규정, 규칙, 법,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 직장에 가면 직장 생활하는데 그 규정,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따라야 된다는 거거든. 그것은. 그런데 평관은 아까 권력이 개입되는 거, 그죠? 권력과 관계 있는 기관이거든. 그리고 경찰, 그죠? 그런데 그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억압적이죠. 억압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평관의 운이 오면 나를 굉장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막강한 그런 기운이 온다는 거. 그게 이제 나한테 스트레스로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 평관의 운이 오면 사실상은 내 사주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소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겠지만은 상당히 그 한 해는 힘이 들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로. 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관은 어떻습니까? 정관은, 그래, 평관은 완전히 뭐 불법이고 법이고 이게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어떤 강압적으로 다가오지만은 정관은 어떻습니까? 그냥 다독거려 주는 거라. 너 이래 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죠? 계도기간. 평관은 서디가 막 끊어버리면은 정관은 계도하는 기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평관은 무지막지하게 막 두들겨 패는 거라면 정관은 그냥 달게 해주는 거라. 이래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래 해야 돼. 바른 길로 제대로. 이런 것들을 뜻하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 평관의 이제 이 심리성은 굉장히 정관은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고, 그죠? 평관은 자기 주도적인, 내가 곧 법이다. 강압적이라는 게. 합리성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게. 강압적이다. 이런 게. 명예예요. 이제 이런 걸 가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평관인 자는 결단력, 권력자, 카리스마. 그 평관이 만약에 여기 이제 일지에 있다면, 그죠? 여기 일지잖아. 여기 평관이 있다면, 이 범 한 마리 깔고 앉은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범을 한 마리 깔고 앉은 거야. 집에. 그러면은 내가 이런 사주를 가졌다면은 이 상대가 볼 때는 저기 어쨌든 간에 저기 범이거든. 저기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있거든. 그럼 그 상대방은 집에 안 들어가고 겉돈다. 이렇게도 보는 거거든요. 이제 자꾸 이제 이걸 놓고 이제 확대해서. 그래, 이 사람의 성품은 평관적 지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규정, 규칙, 규율이 필요 없이 지 마음대로 하고자 했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투쟁적이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평갈 까고 앉은 사람들 보면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여자들 기준에서 남자를 볼 때 저 사람이 두 가지입니다. 다 결혼하셨으니까 평관적 성향을 가진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과 정관적 성향을 가진 걸 좋아하는 사람, 이 차이는 뭐냐면 편관은 여자 입장에 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볼 때 편관은 비전을 보는 거고 정관은 현실을 보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내가 정관의 운에서 결혼했는지 정관의 시각에서 남자를 봤는지 편관의 운에서 내가 결혼했는지 편관의 시각에서 내 남자를 봤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이때 편관의 운에서나 내가 편관을 깔고 있든지 이 편관의 시각으로 내가 봤다면 그 남편의 비전을 보고 한 거고 현재를 봐 비전 보고 정관에서 한다면 정관의 운이 왔을 때나 그냥 정관전 시간으로 봤다면 내가 정관의 성향을 갖고 있다면 사주 8글자 속에 갖고 있다면 반드시 현실을 보면 이 남자가 내를 먹여 살려줄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데 이 사람이 내를 과연 평생 먹여 살려줄 수 있겠나 물어보든지 완전 이런 그게 돼야지 결혼하는 거예요. 여기는 잘못하면 평관은 잘못하면 비전은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물론 현실로 올 수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거든. 그러면 평관의 운에서나 평관적 시각에서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평관이 강한지 정관이 내게 강한지 그것도 내 사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10성 중에서 아직까지 좀 덜 했으면 인성하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쯤에서 이 10성이 10개잖아요. 10개 다가 길성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흉한 것들이 10성이 흉한 것들. 오행에서는 흉한 게 어떻습니까? 극하는 걸 대체적으로 극하는 거 있죠, 그죠? 극하는 거. 여기서는 우리 육친 여기서 이 흉한 게 작용되는 10성의 별은 이거잖아요. 그럼 이 운이 오면 안 좋거든. 급제 들어보셨죠? 급제는 뭐다? 재물을 급탈하는 거다. 급제의 운이 오면 그죠? 나한테는 좋지 않은 일이 나온다. 내 재물이 손실이 구멍이 나서 새든지 안 그러면 누가 내 편이 나를 뒤통수 치든지 배신하든지 이런 거. 그러나 나는 이 운이 오면 또 욕심이 더 생겨요. 나는 욕심이 더 생기고 어쨌든 간에 급제 운이 오면 이 급제를 내 사주 속에 급제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급제를 잘 활용을 하도록 해라.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예요. 그 어디서 배운다? 명리에서 배우는 거라고. 명리는 자연에서 온 거죠. 그래 이걸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죠. 그래 첫째로 급제다. 급제의 운이 오면 재물이 욕심이 생기고 재물이 나가고 누가 내 편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상관은 뭐 식신과 상관 갈 때 상관이 있었죠. 내가 생하는 거 있잖아. 상관은 이거는 다시 말하면 상관은 이 정관을 깨는 거거든. 상할 상자죠. 관을 쓰잖아. 관을 상하게 한다. 관이란 육신적으로는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였습니까? 남자잖아. 남편이잖아.
남편을 상하게 한다. 상관의 운이 오면 아하 내가 남편과의 관계가 좀 내가 남편을 좀 무시하든지 남편을 좀 상하게 하겠구나. 그러면 아차 이 좀 조심해야 되겠네.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잔소리 막 해대고 이래 한다고. 상관이 오면 남편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 상관은 또 상관에 의해서 지나친 욕심으로 의해서 그죠? 이 재해 또 손상해요. 생재하니까요. 상관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이거다. 그 다음에 상관은 관이라는 게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규칙, 규정, 법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걸 셀이 없는 거거든. 그래 가만히 있는데 구설에 오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에 이 편재는 쟤는 돈이니까 돈 싫어하는 흉한 건 아니잖아요. 그 편재가 편관이에요. 편관은 자. 편관은 뭐라 했습니까? 나를 억압하는 거라 했잖아. 편관은 그죠? 나를 억압하는 거다.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범과 살면서 범을 만나는 것과 같다 이거거든요. 굉장히 편관의 운에서는 내 건강도 조심해야 된다. 사건, 사고, 편관 이런 건 이 관과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좋지 않게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있노? 편인이죠. 편인. 하나는 이 급제, 상관, 편관, 편인. 편인의 이 운이 오면 편인은 여기서 보면 걸과 학문 뭐 이래 되는데 편인의 운에 오면은 건강을 조심해. 건강, 질병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건강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편인의 운에서 물론 편인 문서를 뜻하기도 합니다. 문서를 뜻하기도 하는데 어떠한 구조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편인은 바로 뭐 하냐면 나를 생해 주는 글자잖아요. 그 나인데 정보를 주는 거거든. 그래 정인의 운의 때는 그 나인데 정보가 정확히 들어와. 그런데 편인의 운에서는 나한테 정보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편인은. 그래서 편인은 잘못하면 문서를 잘못 쥐면은 편인에는 발이 묶일 수도 있다는 거죠.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다. 그래 이제 문서적으로 올 때는 상당히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자, 아까 여기서도 보면 좀 더 거의 시간 관계가 그래요. 이 재성은 뭐 아니라 했는데 재성은 그죠? 재성은 뭐 우리가 대체적으로 흉한 글자는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하는 시기에 이 재성은 돈 버는 거잖아. 돈에 욕심낸 거잖아요. 돈에 욕심낸 거니까 공부해야 될 나이에 특히 남자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부해야 될 나이에 우리 육체 관계에서는 이 여자라 했잖아. 남자한테서는. 그죠? 여자, 돈 이런 거거든. 여기에 매달리면은 학업이 안 된다. 내 사주 8글자가 인성이 참 있어가고 이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공부에 매달려야 되는 사주 8자인데 공부를 하고 살아야 될 학자인데 그 공부해야 될 시기가 딱 있죠. 그 시기에 공부해야 될 그 시기에 공부를 하면 그 미래가 잘 보장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에 재해 운이 오면은 그 시기에 이제 학업은 뭐 어느 정도 하는 것까지만 하고 끝을 낸다고 봐야 됩니다. 그 학업에 굉장히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왜? 재운이 오면 재생관하거든요. 재운이 오면 재생관하여 그 해는 어떤 남자가 봐도 다 이뻐 보이고 이렇거든. 여자들도. 그래서 남자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안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아직도 미비하지만 덜 했습니다. 덜 했는데 조금 더 알아가면서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렇습니다. 짧아가면서 그래도 50분까지지만은 제가 10분 더 일찍 오고 10분 더 하고 이래 합니다. 항상 늘. 그래서 좀 아쉽지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또 조금 일찍 나오셔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질문 받고 오늘 내용 중에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대충 이해가 점점 되는 것 같죠? 예. 지난 시간에 팜플렛에 물론 식상의 식신 상관이 이꼬로 돼 있고 틀리다고 돼 있어요. 무슨 비교가? 저 마스크를 끼고 이래서 참. 이게 이꼬로하고 예. 식신과 예? 기호 표시가 뭐인지 기호 표시가 넌 이걸로 하고 그래 갖고 줄 꺼난 거 있잖아요. 이래 갖고 넌 또는 요래 돼 있잖아. 그죠? 요거는 나와의 음량이 같은 것. 요거는 비견 요래 놨죠. 그죠? 나와의 음량이 다른 것. 음과 양이 다른 것 같은 것. 그 기호입니다. 그 기호의 음량이 같거나 다른 것. 같은 거는 니꼴 표시해 놨고 아닌 것은 내가 니꼴에다가 검을 꺼놨습니다. 네. 그 사주예요. 네. 안 좋은 운이 다 있으면은 네? 사주 팔자 있잖아요. 네. 이 안 좋은 운이 다 각각 다 박혀 있으면 예. 계속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안 좋은 눈이 다 같이 일단 요걸 끌까요? 좀 이따가 안 좋은 눈이 다 같이 있다. 편인 뭐 이런 게 다 있으면 예. 그 사주 팔자 8글자에 있으면 항상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이제 뭐 운에 없어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만약에 이 글자가 내 사주에 있더라.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자 그럼 그거까지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 거기잖아. 급제가 요 어디에 있더라. 그럼 나이 어릴 때 근묘화시 나이 어릴 때 안 그래도 우리 부모 조상 자리잖아. 부모 조상님으로부터의 급제 내 어릴 때 급제는 뭐 경쟁자 이런 거 있잖아. 내 저 다리를 했겠네. 그죠? 만약 여기 있더라. 여기 사회성이잖아. 사회에 나가면 전시에 다 내 경쟁자겠구나. 그러면서 내 편인 듯 하지만 언젠가는 날 뒤통수 치겠구나. 저놈이 나가보면 나도 이제 야가지는 거죠. 나도 야가지고 눈이 반들반들 안 뺏기려고 노력하겠지만 가보면 전부 경쟁자라. 경쟁자뿐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내 편으로 된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다. 또 여기는 내 자리니까 여기에 급제가 있다. 그러면 내 집에 이미 급제가 하나 깔고 앉은 거잖아. 여기 내 집이거든. 내 가까이. 그러면 여기 누구 자리다? 남자 사주에 여기 급제 깔았으면 부인일 것이고 부인이 내 돈 빼가 먹는 거. 여자가 여기 급제 깔았다 하면 남편이 그러고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 자식한테도 상관도 마찬가지고 편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같이 어디 막 있다라면은 그냥 물론 구조가 편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잘 소통시켜주고 있는지 그건 봐야 되겠지만은 그 있는 시기에 그죠? 그 있는 시기에 또 그 있는 궁에 위치적으로 그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죠. 그 운에서 올 때는 상당히 좋지 않은 이런 안 좋은 쪽으로 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181쪽인가 최운 보름대 그거 나와 있고 어제 제가 한 장 또 드린 거 어제란데 지난주 한 장 드린 거 있잖아. 그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